안녕하세요, 동부입니다. 드디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날씨 좋네요. 오늘 또 미세먼지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날씨 자체도 아직 해는 안 떴지만 좀 화창한 그런 느낌이 뭔가 왠지 모르게 좀 드네요. 좀 약간 개운한 날씨. 미세먼지 수치도 참 낮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참 좋은 날씨. 오늘도 이렇게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한 영하 7도 정도 되고요. 근데 워낙에 익숙해져서 별로 춥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바람도 잠잠하고요. 네. 참 진짜 좀 이런 거 예전에 많이 다니던 동네를 그냥 계속 뭐 다른 일 한다고 막 못 들르다가 한번 이제 또 우연찮게 또 기회가 나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많이 가보던 그 거리, 그 동네에 한번 들르게 되면 무언가 많이 변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뭔가 낯설다는 거, 낯선 느낌. 한편으로는 여기가 거긴데, 여기가 내가 그렇게 좀 자주 다니고 잘 지내던 그런 곳인데, 이렇게 막 추억에 잠기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낯설다는 느낌을 또 가지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요. 전 어렸을 때 부산, 특히 요즘에 뭐 젊음의 거리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서면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하면은 번화가, 집도 그 근처였고요. 번화가라고 하면 뭐 남포동이나 뭐 이쪽에 뭐 다른 지역들 뭐 광복동 뭐 이런 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서면이 제일 쉽게 와닿는 참 우리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지역이 부산이 고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산 안에서는 서면과 그 주변들, 서면 옆에 부전동, 뭐 전포동도 있고 그 범일동도 있고 막 걸어 다니고 그랬죠. 여기를 거기 뭐 맛집도 많고요. 옛날에 막 집에서 막 옷가게 같은 것도 하고 뭐 가방 가게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가 좀 남다른 그런 가문 같은 거, 그 당시에 참 거기서 잘 지냈다
이런 느낌.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가게가 또 있었고요.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막 기계에서 콘을 딱 들고 있으면은 그 레버를 당기면 기계에서 쭉 내려오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뷔페 식당 같은 데서 있는 아이스크림, 그런 거를 뭐 팔기도 하고, 어떤 상점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뭐 음료수, 콜라, 사이다 이런 거를 쭉 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뷔페 식당에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팔게 됐거든요. 그때 좀 생각나는 게, 막 또 부산에 살고 또 한국 사람들 매운 음식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뭘 먹었던가요? 하여튼간 엄청 매웠던 걸, 매운 음식을 그 가게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뭘 먹었어요. 약간 고추가 들어간 거, 약간 마늘이 들어간 거, 상당히 매운 음식. 그 음식 자체가 뭔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매운 거를 딱 입에 넣고는, 그 어렸을 때였으니까 아마 제가 나이가 한 4, 5살 됐을까요? 한 4, 5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매운 음식을 먹고 급히, 그 당시에는 어찌나 제가 콜라를 좋아했던지, 콜라를 먹으면 뭔가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곤 했었거든요. 그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그 특유의 막 날아갈 것 같은 맛. 콜라. 어려서부터 많이 먹었죠. 요즘에 뭐 엄마들은 자녀들한테 막 좀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고, 몸에 안 좋다고 안 먹이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콜라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도 콜라로 해결되겠지, 이런 마인드. 그 당시에 우리 그 어머니가 아마 돈을 쥐어주면서 콜라를 사 먹어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이스크림하고 콜라를 파는 그 가게,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였어요. 거의 구멍가게보다 더 작은 가게. 한 2평 정도 될란가? 2평, 3평? 한 그 정도.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한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가게였는데, 거기에 좀 일하는 일종의 알바생 같은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오다가다 자주 마주치죠. 그러니까 자주 마주쳤던 누나인데, 제가 거의 뭐 좀 울면서 갔던 것 같아요. 너무 매워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막 울면서, 완전 그냥 자동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너무 매우니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참으면서,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콜라 달라고. 근데 그 기억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막 얼버무렸을 수도 있어요. 막 가가지고 막 너무 맵고 그런 순간이니까. 근데 거기 갔을 때 모르겠어요. 그 알바생 누나가 뭔가 마음을 헤아렸는지 모르겠는데 엉뚱한 결과를 나왔거든요. 갑자기 소프트 아이스크림 콘을 저한테 딱 내미는 거예요. 전 그때 더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 난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 갔는데, 콜라를 받았어야 맞는 건데 아이스크림을 주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알바 누나는. 근데 그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 어리기도 했고, 예?
어려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게 바로 주어졌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콜라를 마셔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거는,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거는 아이스크림이다. 물론 당시에 아이스크림도 좋아했어요. 아이스크림을 또 싫어하진 않았죠. 그런데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갔던 거는 콜라였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승인을 받았던 건 콜라다. 이런 생각이 아마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딱 진짜 완전히 멘탈 나간 거죠. 그 꼬맹이가 이제 멘탈 나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게로 또 향합니다. 그때는 우리 집 가게죠. 우리 집 가게, 우리 가게로 향하는데 그거를 본 엄마가 이거 뭐냐고, 왜 콜라 아니고 아이스크림이고. 그때 한마디, 내가 콜라 달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줬어, 막 울면서.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좀 황당했겠죠. 아니 뭐 콜라를 달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줘? 아니 그래 좋아, 콜라를 달라고 했는데 잘 못 들어서 또 아이스크림을 줄 수 있다고 보자고. 그러면 다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간단한 논리 전개가 좀 안 됐던 그 시절. 물론 그 꼬마 입장에서는 너무 맵고, 그러니까 멘탈이 나간 상황이에요. 그때부터도 막 울면서 뭘 사러 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서럽죠. 여전히 입안은 매운 상태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하여튼 뭔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막 움직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엄마랑 같이 갔던가 아니면 다른 또 같이 일하는 다른 뭐 그런 옆에 이제 있던 아줌마랑 같이 갔던가 뭐 하여튼간에 거기 가서 좀 따졌죠. 가가지고 다시 아이스크림 가게, 콜라 가게를 가가지고 왜 콜라 달라고 그걸 주냐고. 예? 계속 옆에서 또 울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알바 누나 하는 말, 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기가 울길래 아이스크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불현듯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울긴 울었지만 난 분명히 콜라라고 명시를 했는데, 콜라. 근데 그 당시 그 알바 누나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약간 선입견.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고 그러면은 뭔가 달달한 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콜라도 달달하잖아. 근데 콜라보다는 이 상황에서 아이스크림이 더 적합하겠다라고 본인 그냥 스스로 생각한 거죠. 일종의 선택적 인지. 이 사람의 이런 상황은 이러할 것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일종의 확증 편향. 네. 거기에 당해버린 거죠, 제가.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요즘에 막 엽기 떡볶이 같은 거 엄청 매운 거 먹으면서 막 쿨피스 같은 것도 먹기도 하지만 우유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우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먹기도 할 거예요. 약간 유제품 같은 거. 뭔가 그런 걸 중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부드럽게 이제 약간 좀 입맛을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느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말이죠, 제가 조금 뭔가 약간의 융통성, 꼬맹이이긴 하지만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했다면, 그러니까 대처 능력, 약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그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입안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맵다, 아 너무 매운 상황이다. 두 번째, 내가 수행해야 됐던 미션을 지금 잘못 수행했다, 원래 콜라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막 느껴지고, 내적으로 좀 피곤해진 상태죠. 약간 그 신체적으로도 약간 그 매운 느낌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의사소통이 뭐 어떻게 됐든 뭐 다른 그런 상품을 이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뭔가 뭐라고 할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콜라라고 했는데 왜 아이스크림이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약간 멘붕이 오면서, 어린 나이에, 예, 이런 상황에서. 근데 한번 진짜 생각해 보면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 말이죠, 어떤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진짜로 막 정치력이 있는 능수능란한 친구였다면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이거 매운 음식에는 아이스크림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일단 받은 상황에서 말이죠, 물론 거기서 따지고 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맵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말고 콜라를 받은 상황 자체는 이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할 그런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일단은 내 생각, 이거를 이제 다르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인지 부조화 이론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마음은 편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일 강력한 거, 엄마와 상대해야 되는 거. 설명을 해야죠. 어떤 설명을 할 것인가. 그 순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콜라보다는 약간 아이스크림이 좀 더 이런 너무 매운 음식을 먹은 상황에서 더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네, 뭔가 또 기억이 달라졌겠죠. 지금 갖고 있는 기억이랑 그때 그 기억이랑, 그렇게 했을 때의 기억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생을 좌우하는 그때 한 순간 아닌가요? 한 단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일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냥. 아니, 좀 주변을 둘러보면은 사실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그런 순간들도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 어떤 선택을 이제 조금 다르게 했을 때, 판단을 조금만 다르게 했을 때,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예?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의 상황이 되겠죠. 어머니에 대한 설득도 좀 가능했다면 그 상황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당시에 막 누구였나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요. 엄마였을 수도 있고, 주변에 다른 아주머니였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또 옆에 있던 좀 누나나 형이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해결됐어요.
아이스크림 갖고 와가지고 콜라랑 바꿨죠. 근데 잠깐 거기서 또 여운이 좀 생기는 게, 저 막상 바꾸고 나니까 콜라를 잡아들긴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좀 더 커 보이는 거, 뭔가 좀 맛있어 보이는 거, 저거 그냥 버릴 건가 하는 이 느낌. 사실 나 아이스크림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나? 아니, 맞지? 그러니까 원하는 건 맞아요. 원래 정한 그런 선택은 그거죠. 선택은 그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보통 보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하면 그게 정답인지 알잖아요. 예? 나는 원래부터 갖고 싶었던 게 이건데, 그거 말고 이게 주어지면, 그게 말고 저게 주어지면 사실은 저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다 해도 처음에 생각했던 이거를 이렇게 다시 원하게 되는, 다시 갈구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아요? 금방 그걸 수정을 못 하게 되죠. 이거 딱 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잘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조금 잘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을 이제 와서 그 꼬맹이한테 강요하는 거는 그것도 좀 오바긴 하지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사람이 결국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 자체가 그렇게 주어졌으면, 물론 상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상황을 바꾸는 것도 맞죠.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 근데 그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뭐 중요하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중요하죠.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왜 하느냐에 대한 판단까지 이어졌을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나는 예전부터도 콜라를 좋아했고, 막 목마르거나 할 때 집에 막 콜라를 쌓아두고 먹었다, 콜라를 쌓아두고 마셨다. 사실은 그런 경험이 토대가 돼가지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도 콜라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콜라가 적합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엽기 떡볶이 이런 걸 먹으면서 콜라가 잘 권해지진 않잖아요. 같이 콜라를 두고, 물론 예전 저 같은 콜라 애호가라면은 그렇게 옆에 두고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렇게 권해지진 않으니까요. 오히려 쿨피스를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빠른 판단의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판단이 내가 최초에 결정했던 그 선택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관점에서, 이 이유에서는 이게 더 나올 수도 있겠네. 띡 바로 그냥 갈아타기 해버리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들어가면 돼요. 납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은
콜라 말고 아이스크림이 주어진 그 상황이 아니죠. 후속 조치, 그걸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어린 시절에 이제 서면, 부산 서면이 좀 생각나는데, 그 시절 어렸을 때 한 4,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의 기억이 잠깐 생각나면서 이 에피소드가 떠오르더군요. 네. 자, 지금 뭐 주변에서 저쪽에 이제 동네 야산에서 막 야호 하는 소리도 들리네요. 야호 이렇게 부르네요. 무야호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단은 좀 침착하게 그 상황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나는 지금 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뭘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왜 선택했냐, 왜 내가 지금 그거를 선택한 이유가 좀 어떤 이유가 따로 있는데, 만약에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선택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것까지 이어지면은 거의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말이죠, 인생은 결국은 대체품의 선택이다, 대체제의 선택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대체할 거를 찾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를 100% 그거를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준비를 처음에 했던 걸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대신에 그 대체품에서 이제 의미를 찾는 거죠. 대체제. 약간 이게 좀 뭐 대체제, 대체품 해가지고 뭔가 좀 삭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약간 경제학에서 나오는 뭐 얘기, 대체제, 보완제.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철학적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을 넘어서 이제 어떤 판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막 끝없이 갈구하던 어떤 대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장래희망일 수도 있잖아요. 장래희망. 계속 뭔가를 이제 갈구를 한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근데 사실은 그걸 되려는 이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난 뭘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나는 참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 참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성도 없고, 사람들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렇게 정말 적절한 그런 사회에서의 어떤 내 역할, 내 임무, 이런 걸 하면서
그만큼 또 좋은 대우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적성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글을 쓰고 뭔가 글을 분석하고 이런 거에 재미가 또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드라마에서나 뭐 영화에서나 보아오던 그런 이미지로 각인이 돼 있어서 의사가 아주 좋아 보였던 거지, 사실은 작가를 통해서도, 작가가 돼서도 의사가 된 거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말이죠,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글을 써가지고 그 글로 하여금 이런 세상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은 그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사람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본인이 쓰는 이야기에서 어떤 의사를 출연시킬 수도 있고요, 뭐 변호사를 출연시킬 수도 있고요. 자기 꿈을 또 펼치는 거야 거기서. 근데 보통은 보면은 의사보다는 작가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면은 진짜 막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좀 생각이 강하잖아요, 의사는.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염두에 두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등수가 이제 높게 나오고 수능을 잘 보고 뭐 이러면은 나는 당연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주로 이제 의사. 근데 작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공교육의 과정에서 좀 배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정말로 생각의 관점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 항상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는데, 사실은 내 내면 속에서는 어떤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또 다른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자가 사실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서가 필요하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영화 드라마가 또 한편으로는 뭐 만화도 마찬가지고요, 전 게임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안내자 역할을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인생의 선생님들이죠. 그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도 충분히 이렇게 마치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처럼 그 시청자를 어떤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거든요. 만화책도 한번 보세요. 진짜 슬램덩크 같은 거,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닫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뭔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열정을 가져야 될 것인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오늘은 어렸을 때의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면서 콜라냐 아이스크림이냐 하는 선택에서부터 내가 그거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그거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그거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걸 했던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장기간 5일 동안 연휴가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토, 일, 월, 화, 수. 좀 더 이제 긴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를 또 잘 쉬고 또 좋은 시간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잘 충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능풍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